오늘은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트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급전 방식, 속도, 안전, 교통 혼잡, 도시 경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왔습니다. 먼저 트램 급전 방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7기에는 트램 급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면서 논란을 야기하다가 금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에서야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급전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경관 저해 등 유무가선 혼용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국내외 15개 철도 차량 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술 제안을 받은 결과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지면 급전 방식뿐만 아니라 리튬 티탄 산화물 배터리 방식도 정거장 급속 충전 등을 통한 무가선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달에 연구 개발을 완료한 철도 차량 급속 충전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기술 개발도 우리 시의 장거리 무가선 트랩 방식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무가선 기술이 대전 트램 노선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전 트램은 세계 최장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다양한 기술 가운데 특정 기술을 최종 급전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무가선 트램을 전제 조건으로 기술 제한 입찰을 통해 제작사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여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초기 비용, 안전성,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트램 노선에 최적화된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트램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4개 구간을 지하화하고 한밭대로 도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화 4개 구간은 S자형 도로 선형과 급 기울기인 태미고개 그리고 불티고개, 자양고개, 대전의 관문인 대전 톨게이트와 연결되고 3년간 70건 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동부 내거리 구간, 지하화를 통해 기울기 60% 이상의 도로에서 트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자양고개와 동부 내거리 지하화는 동제전로의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밭대로는 일일 교통량이 약 5만 9천 대에 달하는 대표적인 혼잡 도로이므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하여 현재 7차로에서 8, 9차로로 확장하고 축소되는 자전거 도로 등은 샘머리 공원 내 도로로 통합 조성하되 녹지공원 일부가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샘머리 공원의 방음해소 시설과 명품화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차량 기술 제한 입찰 시 지상 노선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 교통 대책과 함께 지상 노선으로 변경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트램 표정속도 확보 방안입니다. 태미고개 등 4개 구간 지하화와 교차로 우선신호 최적화에 따라 표정속도는 약 11% 이상 증가된 22.06km로 향상되어 버스보다는 빠르고 승용차 수준을 확보하여 트램은 속도 경쟁력을 갖춘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정속도로는 토론토, 암스테르담, 파리, 스트라스부르 트램보다 빠른 수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대학로 구간의 개선 방안으로 하천 경관과 30년 이상 된 벚나무 보존을 위해 도로 중앙에 트램 차선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차로 감소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차로 구간에 좌우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기하 구조를 개선하고 어은교에서 한밭대로 50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며 유성 지하차도 부근 한밭대로와 대학로 사이 보행자도로 일부를 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측지구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연축지구 입구까지 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축 차량기지 앞에 설치 예정인 연축 정거장은 혁신도시와 대덕구 신청사 등이 들어설 연축지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축지구 주 진입로까지 노선을 620m 연장해 건설할 계획입니다. 당초 대덕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해덕역까지 1.9km 노선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충청권 광역철도의 수요 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추가 노선 연장은 향후 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램 전용 차로와 우선 신호는 긴급 차량과 공유해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5개 구간 14.1km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구간을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골든타임 도착률이 7.12% 향상되었으며 앞으로 우선 신호 운영 구간이 충남, 을지, 건양대학교 종합병원과 인접한 트램 전용 노선으로 확대되면 긴급 차량 출동 시간 단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램 총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조 5,902원으로 추산하고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023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에는 트램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트램의 부정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트램의 장점인 대중교통 혁신, 도시재생 촉진, 균형 발전 및 탄소 중립 선도, 지역경제 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트램 건설 계획이 확정의 핵심 기대 효과입니다. 2023년을 철도 중심 대중교통도시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총사업비 현실화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전방위 총력전을 펼쳐 2호선 트램 건설을 성공시킴으로써 인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총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고 트램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면을 조금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첫 페이지.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판단한 1번 태미고개 지하화입니다. 이 태미고개 지하화는 현재 상황에서 차량의 급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입찰 제한을 받아서 만약에 노선을 따라 지면으로 무가선을 실현했을 경우는 차량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획기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하화로 가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최종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속도 문제, 교통 혼잡 문제 때문에 현재는 태미고개는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입찰에 따라서 그 지역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급전 방식에 따라서 만약 무가선 등판할 때 등판이 가능한 걸로 보면 차량의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면 그때는 일부 교통 상황과 결합해서 나중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동에서 가수원으로 가는 불티고개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하화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양로도 이 자양로 대주파크 및 아파트 그 고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지하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동부 내거리가 지금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대전 관문이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고 해서 동부 내거리를 입체화하면서 지하화로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확정을 했고요. 대덕구는 대덕구청사나 이쪽 저 혁신지구에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도록 일부 연축지선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로는 지금 오종에서 넘어와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인도하고 공원폭이 워낙 넓어서 또 출퇴근 시간 시민들 이용률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도 굉장히 폭이 넓은 인도하고 했을 때 2차로 정도는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자전거 도로나 이건 공원 안에 새롭게 정비하면서 명품으로 가면서 일부 보안시설로 방음까지 보완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앞에 이 30년 가까이 되는 벚꽃길을 다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노선을 중앙로에 넣되 혼잡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4차선으로 회전차로를 확장하면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아니 처음에 다음 아니 앞으로요. 더 앞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 아니 2번 3번 2-1번 다시 오케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태미고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현재 충남대 병원 앞에서 보문산을 통해서 지하화하는 안쪽으로 지금 했고요. 만약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만 하는 안도 지금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불빛고개도 아까 설명드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입체 지금 4가지 방식인데 급전 방식에서 한 4가지로 보면 수소 연료전지 수소 트램입니다. 수소 트램 경우가 있고 또 LTO 배터리 방식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방식이 있고 지면 급전 방식이 4가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면 급전 방식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만약 차량 최종 기술 제한이나 가격 제한에서 만약에 선택했을 경우 등판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지하화 구간에 가능한 한 2,258억 정도 지하화를 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들을 일부는 절감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급전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가지를 놓고 기업들에게 우리는 무가선으로 실현할 테니 가격과 기술 제한의 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최적의 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 방식을 최좋은 걸 선택을 하면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일부 지하화 구간 이런 변경은 조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15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혼선이 있어 왔고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 안 하면 시민들께서 걱정이 크시고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지난번 예산실장, 경제부총리 또 우리가 대광이 이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고 실무진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동안 대전시가 좀 간과했던 사실이 총사업비 변경을 지난 15년 가까이 이렇게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은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또 물가 상승, 집가 상승 아주 여러 가지 비용이 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민선 7기나 민선 6기 때부터 세부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이라도 중앙정부하고 상의해가면서 총사업비 변경을 일부라도 해왔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상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2조 7,900억 가까이 광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광주보다도 2호선이 지금 1조 원 이상 사업비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배분 차원에서도 2호선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부터 연초부터 중앙정부하고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된 저희 입장도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 잘 마무리해서 후년도에 정상적으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